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돈이 많으면 놀아도 좋을까? 일을 왜 하는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일이 가져다 주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할 서적은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탁석산 작가입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자연계열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외국어대 영어과를 다시 입학하고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서로는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의 정체성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탁석선 작가는 돈이 많으면 놀고 먹어도 좋을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매일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는데도 한도가 있고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즐거움도 자꾸 반복되면 감각이 무뎌지고 처음처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학생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피자를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자를 매일 먹으면 점점 맛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맛 없어지듯이 재밌는 일도 자주 하면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친구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일을 하며 상대를 알아가고 같이 부대끼는 가운데 정을 쌓고 이해를 넓혀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노는 것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를 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거칠에만 보고 사귀기 때문에 양쪽의 형편이 좋을 때는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한쪽이라도 형편이 나빠지면 금세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여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의 느낌은 그냥 평상시에 마시는 물과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땀을 흘리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땀을 흘리며 두세 시간을 오른 뒤 정상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값비싼 음식에도 비할 수 없는 맛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만이 노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업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일 자체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직업을 통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사회인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학원 보내야지, 공과금 내야지, 지난달에 쓴 카드값 내야지,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갚아야지,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그 부모님을 보면 가끔 힘들어하면서도 아침 일찍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를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친척 형이나 누나를 보면 회사에 취직하기 매우 어려워서 1, 2년 동안을 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탁석산 작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당장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을 찾느라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으니 오히려 시행착오를 거치며 적성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분은 결국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직종에 대한 선입견과 환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은 많이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으므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판매하려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 속에서 일하다 보면 기쁨도 맛볼 수 있는데 남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면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게임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게임에 몰입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취감의 크기는 일이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취감은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것으로 목표가 높은지 낮은지 사회적 영향이 큰지 적은지 여부는 성취감에서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 성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목표가 있을 리 없고 목표가 없다면 성취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은 성취와 달리 목표 없이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취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월 100만 원 벌기, 시험에서 1등하기 등 목표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보람은 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특정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지 않아도 올바른 태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가져다 주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성격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은 타인과 접촉하게 합니다. 사람은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는 자신의 외모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일은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은 자신을 발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원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때때로 야근이나 회식도 하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각에 일어나 출근하는 나날을 견딜 만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이 일을 해야 인간입니다. 누구든 어떤 직업이든 그 일을 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 성취와 보람, 자신의 발전 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의 개인적 의미 추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의 입학식도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고 생일에도 밤늦게 퇴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바가 무엇인가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을 위해 직업을 택하는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를 알고 직업을 정해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왜 사는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를 시간 날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